오늘의 리뷰는 코토부키야 조이드 HMM 이제 블레이드 라이거 AB. 코토부키야에서 2020년 2월 달에 출시를 해서 2021년 10월 달에 재판을 한 그런 프라모델입니다. 애초에 이 HMM 하이엔드 마스터 모델, 이 HMM 시리즈 자체가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좀 된 브랜드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인가에 첫 출시 실드 라이거를 시작으로 출시를 했던 라인업인데, 이 블레이드 라이거 같은 경우는 실드 라이거의 강화판이고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블레이드 라이거의 원본도에는 실드 라이거가 2006년, 그리고 블레이드 라이거, 그냥 블레이드 라이거가 2007년, 그리고 이 AB, 블레이드 라이거 AB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조이드 애니메이션 주인공 버전, 반 버전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각까지는 아닌가? 복각보다는 이제 애니메이션 버전이 없어지고 일반 그냥 어택 부스터 AB가 출시를 한 거죠. 금액은 엔가로 7,800엔인데 확실히 좀 그동안 물가가 오르긴 했나봐요. 지금 이게 7,800엔이거든요. 근데 같은 모형의 색깔이 애니메이션 버전, 그리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주인공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 게 6,800엔이었어요. 그게 2009년에 출시한 AB 바음 버전인데, 금액이 1,000엔 오르고 피규어도 빠지고 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HMM 라인업이 이게 진짜 분할이 자비가 없어요. 자잘한 것까지 이거 왜 분할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할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런너도 A부터 Z까지는 우습고 플러스 알파로 막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조립을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리뷰도 베스트 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블레이드 라이거 어택 부스터 본체, 그리고 여기 조인트 요거 있죠? 요거는 그냥 블레이드 라이거로, 그러니까 어택 부스터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 요 내부에 들어가는, 이 안쪽에 들어가는 폴리캡이 이 호환입니다. 폴리캡 자체를 선택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면 일단 그냥 블레이드 라이거로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데칼이 들어가거든요. 습식 데칼인데 그냥 포인트 될 만한 것들, 보통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데칼을 안 붙인 상태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작업은 안 했어요. 애초에 이 매뉴얼을 보더라도 뭐 이 데칼을 어떻게 쓰세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붙여주는 거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런 형식 번호 같은 것만 쓰고 싶다라든가 뭐 이렇게 포인트 주고 싶은 데칼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조이드 라인업의 매뉴얼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애초에 요즘에도 그러는구나. 코토부키야 프라모델들은 많이들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뭐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소설처럼 적혀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화 같은 거, 세부 설정화, 특히나 이 조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세부 설정화가 되게 삽화가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이런 거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페이지인데, 몸통의 프레임 이런 거 스케치라든가, 뭐 뒤쪽에도 있어요. 앞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를 가도, 뒷페이지에 가도 이렇게 뭐 어택 부스터의 설정, 뭐 이런 스케치라든가 다리 각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설정화들이 진짜 이쁘게 잘 돼 있어요. 그치만 이 매뉴얼을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예전에 만들어진 그런 형태다 보니까 요즘에 보는 코토부키야의 매뉴얼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일 겁니다. A런너부터 해서, 심지어 A런너도 A1, 2로 나뉘어져 있죠? A런너부터 해서 Y, 폴리캡도 세 종류, 여기에다가 몇몇 런너는 곱하기 2, 뭐 곱하기 4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걸 한 페이지에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되게 빽빽해 보이거든요. 부품 넘버링이 있는데 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빼곡하게 작게 되어 있어서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조립을 한 번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는 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8번이다. 그럼 28이면은 뭐 28-1 해가지고 여기 하나 조립하고 2 조립하고 이거 조립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3 가서 뭐 여기 앞부분 조립한 다음에 4 가서 이 뒷부분 조립하고, 보통은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조립을 합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이것도 되게 작아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예전에 또 블레이드 라이거를 예전에도 조립을 해봤었는데 추억도 좀 느껴지면서도 역시 야 힘들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피로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조립하는 63번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번호, 순서 막 이런 것들이 번호가 막 교차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죠. 처음에는. 근데 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재밌습니다. 이게 뿌듯함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정크도 좀 남게 되는데 일단은 클리어 파츠 정크가 남아요. 이거는 도세 가시는 분들 배려인 것 같은데 요 콕피트 해치 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무색 클리어도 들어가 있어요. 도세 가시는 분들을 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클리어 오렌지를 사용한 부분이 그대로 무색 클리어가 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또 요 클리어 파츠는 요거는 콕피트 해치 부분인데 쉴드라이거 거예요. 블레이드 라이거는 사용하지 않죠. 그 외에도 실드라이거 때 사용하던 정크들이 꽤 많이 남습니다. 검은 색깔 부품으로 프레임에 많이 쓰이는 건데 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기는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블레이드 라이거 AB 어택 부스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 HMM 라인업의 조이드 프라모델들은 다 좀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자, 옆에다가 얼마 전에 리뷰한 파이어 제이 데커를 놔봤습니다. 파이어 제이 데커 자체도 솔직히 뭐 엄청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레이트 합체급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정면에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차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돌려봤을 때 사이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하거든요. 사이즈가 일단은 딱 들었을 때 묵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볼륨감 덕분인지 이렇게 로우 앵글로 봤을 때가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조이드 애니메이션 보면은 특히 머리 부분이 클로즈업 될 때는 대부분 이제 로우 앵글로 클로즈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좀 이제 추억의 향수도 살짝 나기도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인데 이 블레이드 라이거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되게 그 샤프한 느낌의 요 갈기 부분, 저 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레이드 라이거 애니메이션 볼 때도 그랬지만 참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요 안테나 부분이나 요런 것들은 다 가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펼쳐줄 수도 있고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턱 부분도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머리 쪽에서 일단 펼쳐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요런 부분에서 좀 볼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HMM 시리즈의 특징, 디테일이 되게 살벌하거든요. 이 숨겨져 있는 부분인데도 내부 디테일, 그리고 여러 하얀색 부품에도 전부 다 이렇게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에다가, 그리고 머리 위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자세히 봤을 때 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저것 패널 라인도 패널 라인이지만 요런데 안쪽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코토부키야의 프라모델 하면 이 당시에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이 뾰족할 부분들은 되게 뾰족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빨이죠. 여기를 살짝 긁어보기만 하더라도 약간 날카롭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따가워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되게 요거 조립할 때, 이빨 조립하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입 안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입 천장 부분에도 파츠 분할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콕피트, 이 캐노피가 열리기 때문에 안쪽에 파일럿 탑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파일럿은 2명 탑승을 하고 있어요. 복좌식으로 해서 2명 탑승을 하고 있고, 파일럿들도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다 있어요. 이게 그냥 형태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파일럿도 다 디테일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렇게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까지도 전부 다 제대로 조형이 되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안쪽에 기판 디테일, 이런 내부 디테일까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디테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은 이제 다리 쪽에 이렇게 방열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가동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펼쳐줄 수도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흰색 파츠가 더 펼쳐지는 등 다양하게 또 이제 가동되는 포인트가 존재한다. 앞에서 봤을 때 딱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보이죠? 방열핀들이 접혀 있을 때랑 펼쳐져 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내부 분할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안쪽에 검은 색깔 파츠 분할된 게 보이죠? 위에서 보더라도 이 안쪽에 검은색 파란색에도 검은색이 분할되어 있고 흰색에도 검은색이 분할되어 있고, 이제 파츠 분할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조이드 조립할 때 굉장히 놀라운 부분 중 하나가 이런 다리 부분인데, 특히나 실드라이거 때부터 느낀 거지만 이런 실린더 디테일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신경을 썼어요. 가동하는 건 아니지만 디테일을 다 신경을 썼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옆에 있는 건 실제 스프링입니다. 실제 스프링. 서스펜션이 가동하는 건 아니에요. 가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디테일은 확실히 챙겨주겠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동력성 같은 디테일이라든가 관절 하나하나에서 보여지는 이런 디테일들은 진짜 와, 약간 가끔 보면 고집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발 부분, 발은 4개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보면 되는데 이 발가락 전부 다 가동하는 발가락입니다. 개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포즈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렇게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발 포즈를 잡아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액션 포즈 취할 때 좋죠. 참고로 이 발가락도 좌우 조립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발가락 하나당 부품이 2개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립하는데 또 한몫하죠. 예, 부품 수에 한몫하는 부분이 발가락. 그리고 몸통의 아래쪽을 보면은 일단 앞쪽에 2연장 쇼크 캐논이 달려있죠. 쇼크 캐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디테일이라든가 이제 파츠의 볼륨감 같은 게 좀 느껴지는데 굉장히 이 부분도 볼륨감이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신경 쓴 게 있다면은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런 프레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앞다리 쪽을 보면은 몸통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요 가동하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실린더 부분이 가동을 하죠. 실린더가 실제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안쪽에 프레임이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프레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엉덩이 쪽에는 이런 덕트 디테일들과 함께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브레이크 등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 위쪽도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죠. 위에는 뭐 로켓 부스터, 어택 부스터, 레이저 블레이드 이런 게 등 위로 다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독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레이저 블레이드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굉장히 등 부분에도 디테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엉덩이 부분부터 해서 이런 파이프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부터 요 앞쪽에 이런 동력선 디테일 와 요거 정말 진짜 디테일에 미쳤어요. 그리고 목 쪽에도 이런 동력선 디테일 안쪽에도 목 쪽에도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요것도 참 놀랍기도 하고 부품들이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연결부의 동력선이라든가 요런 프레임에도 디테일들이 다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그리고 되게 사소해 보이는 부분인데도 디테일을 위해서인지 이제 분할해 놓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몸통 쪽에. 그리고 이렇게 로켓 부스터 전개 이 부분도 참 괜찮은 게 수납했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커버를 닫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펼치고 슬라이드를 다시 밀어 넣고 들어 올리고 이런 디테일이 정말 이런 기믹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굉장히 또 작은 것들이 분할되어 있어요. 잘 보면 이 스러스터의 플랩들 보이죠? 이 플랩이 분할되어 있는 거거든요. 엄청 작은 부분들인데도 지금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죠? 참 진짜 야 진짜 그 다음은 꼬리. 꼬리는 따로 이제 움직이거나 상하 가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재미있는 거는 꼬리 중간중간 회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품 자체가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형태입니다. 각이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 각들을 돌리고 돌려서 자 이렇게 나는 이렇게 꼬리를 위로 들고 싶다. 그럼 이 각져 있는 부분을 돌리고 돌려서 각을 맞춰주는 거고요. 다시 돌리고 돌려서 좀 이렇게 내려온 형태, 살짝 옆으로 한 형태랑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찰랑이는 형태 이런 느낌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휘어가면서 꺾어가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원래 이 꼬리 부분에 이 날개 앞부분은 원래 흰색이에요. 근데 흰색이 따로 부분 도색이 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제가 2009년인가 이제 블레이드 라이거 만들었을 때 조금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부분 도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AB 형태 요거 같은 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식 사진도 이 캐노피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라면은 이 캐노피의 테두리 부분도 원래 흰색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에 부분 도색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은 AB 장비 어택 부스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블레이드 라이거라 하면 이 등 뒤에 있는 레이저 블레이드가 메인 무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이저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이 조인트에 여기에 어택 부스터가 추가되는 게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오긴 나오거든요. 되게 잠깐 나와요. 되게 강화 웹폰 같은데 잠깐 쓰고 맙니다 이거. 일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프라모델 상으로도 조금 벅찬 것 중 하나가 요거거든요. 이 방열핀 때문에 요걸 그냥 내리려고 그러면은 잘 안 내려와요. 걸리거든요. 그래서 살짝 얘를 펼쳐주면은 내려오기 쉽고요. 이 어택 부스터도 위로 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줍니다. 내려주다 보면은 안쪽에 이번엔 진짜 가동하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면서 실린더가 가동을 하죠. 이 다음에 레이저 블레이드를 잡고 바깥으로 쏙 빼주면은 되게 타이트한데 블레이드가 바깥으로 펼쳐지면서 연장됩니다. 굉장히 좀 이제 사이즈가 길어서 보기도 좋고 아주 멋진데, 여기다가 이제 어택 부스터에 고기동 로켓 부스터까지 이제 전개를 하면은 더 화려해지겠죠. 한번 봅시다. 기믹 자체는 심플해서 이렇게 커버를 열고 안쪽에 있던 부스터를 뒤쪽으로 이렇게 쭉 뽑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뽑아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블레이드,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레이저 블레이드 전개까지 한번 해봤고요. 저 어택 부스터 자체는 지금 이렇게 전개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접은 상태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부스터가 전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부스터가 슬라이드 방식인데 생각보다는 고정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혼자 훅 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포즈 잡고 고정 딱 하고 이렇게 전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살포시. 그리고 이 어택 부스터 빔 캐논 기능도 있습니다. 하이 덴시티 빔 캐논. 얘가 이제 관절이 단순히 얘가 회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쪽에 프레임이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어택 부스터를 뒤집어 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빔 캐논 같은 형태가 완성이 되잖아요. 여기서 뒤쪽에 커버를 열고 앞부분에 빔 캐논을 슬라이드해서 연장시켜주고, 빔 캐논이 연장되면은 안쪽에 숨어있던 프레임이 같이 연동돼서 올라오거든요. 이거를 뒤쪽으로 접고 이렇게 접고 뒤 커버를 닫아주면 빔 캐논 완성! 자, 이렇게 빔 캐논을 등 위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물론 이것도 이제 옆으로 내려서 쓸 수도 있겠죠. 내려서. 자, 이렇게 블레이드를 전개한 상태에서도 빔 캐논을 앞으로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포즈 잡거나 할 때 진짜 원하는 대로 이제 빔 캐논을 마음껏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조작하면 되겠죠. 다음은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가동이다. 일단 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은 이렇게 흔들어줄 수도 있고 좌우 가동도 가능하고요. 좌우 가동에다가 상하 가동도 가능합니다. 상하 가동. 고개를 들 때 목을 상하 가동할 때 목 뒤쪽에 있었던 동력선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해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입을 벌려서 이렇게 좀 포즈를 취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HMM 시리즈 좋아하는 이유가 이 조이드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줬던 다양한 포즈들을 좀 취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였거든요. 여전히 참 그거는 멋들어지게 잘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앞다리 부분, 일단은 여기를 어깨라고 해야 하나요? 회전하는 건 일단은 안쪽에 폴리캡을 사용을 하고, 폴리캡이 장착되는 곳은 약간 돌기가 있어서 약간 그 클릭 관절처럼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폴리캡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노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다리 자체는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좌우 같이 보면은 꽤 많이 벌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거 가지고 이제 포즈 잡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안쪽으로 이렇게 굽혀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굽혀지기도 합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관절이 앞뒤 가동도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상하, 좌우, 회전까지 전부 다 다양하게 대응을 해요. 그리고 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쭉 펴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대로 쭉 이렇게 굽혀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목도 이렇게 펴주고 굽혀주고 회전해주고 다양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제 다리 액션 취하는 게 다양하겠죠. 그리고 몸통 부분은 이렇게 좌우 가동도 존재를 해주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위아래 가동도 해줍니다. 아까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움직이던 부분 기억하죠? 이 부분도 움직여주고 더군다나 이제 골반도 별도로 또 이렇게 앞뒤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몸통을 이렇게 폈다 굽혔다 하는 게 되게 편해요. 거기다가 뒷다리도 앞다리랑 동일하게 이렇게 앞뒤 가동에다가 위아래 가동에다가 회전도 또 편하게 해줍니다. 특히나 이 뒷다리는 앞다리보다도 벌어지는 각도가 더 크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거기다 뒷다리는 역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아래쪽에도 하나 있고 위쪽에도 하나 있어서 다리 움직일 때 여러 가지로 또 각도로 움직여줄 수 있어요. 조이드는 보통 사족 보행이 많아가지고 뭐 무릎 꿇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껏 움츠린 포즈, 캐노피 열고 파일럿이 탑승하기 전 그런 포즈를 한번 취해봤어요. 기본적으로 가동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액션은 쉽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즈가 이겁니다. 다리 양쪽을 다 벌려서 낮은 자세로,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꺾어주고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주시하는 이 구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HMM 시리즈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 포즈가 가능해서였어요. 옛날 그 토미 완구 있잖아요. 전동 완구. 그건 이 포즈가 안 되잖아요. 고정 포즈밖에 안 되고 전동 기믹을 통한 움직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역동적인 포즈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HMM이었고 처음 만들었었던 제 블레이드 라이거가 정말 힘들다는 걸 깨닫고서는 HMM 조이드 많이 못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다는 못 만들어 봤고, 그래도 뭐 라이거 제로라든가 뭐 아이언 공 이런 애들을 만들어 보긴 했죠. 그리고 빔 캐논 포즈, 제가 개인적으로 조이드라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조이드들은 CG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특유의 뭐랄까 반동 있어요. 이제 캐논을 쏘던가 뭔가를 쏠 때 항상 반동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즈도 원래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살짝 이렇게 몸이 한번 밀렸다가 이렇게 왔다가 한번 또 쏠 때 밀렸다가 왔다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조이드 애니메이션 볼 때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히려 뭔가 그 리얼함을 더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용 스탠드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제가 손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제 부스터들을 이용을 해서 고속으로 이동할 때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살짝 정면에서 보면은 어우 강렬하네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가면서 이렇게 도약해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포즈는 잘 나오지만 역시 스탠드가 있으면 이 포즈를 더 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택 부스터와 레이저 블레이드를 활용한 포즈,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다리 쫙 펼쳐서 이제 뛰어들겠다, 요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조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멋있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 진짜 블레이드 라이거가 약간 건담으로 치면은 약간 좀 퍼스트 건담에 가깝거든요. 굳이 따지면 실드 라이거가 그쪽에 속하겠지만 뭔가 첫 번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의 그 뭔가 아이덴티티, 그렇다고 뭐 디자인이 별로냐 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강렬하죠. 샤프하고 날렵해 보이고 디자인은 참 진짜 잘 뽑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HMM에서 정말 좋아하는 기믹 중 하나가, 이 정확히는 기믹이라고 해야 될까? 안쪽에 이렇게 목을 빼보면은 짜잔, 조이드 코어가 들어있습니다. 조이드 코어. 요거는 진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센스 있어요. 조이드 코어를 이렇게 빼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납 기믹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라는 점은 진짜 놀라운 포인트였어요. 자, 제가 처음 이 HMM 만들었을 때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고토부 키아 프라모델 HMM 블레이드 라이거 AB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블레이드 라이거 근본 조이드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이제 샤프하고 강렬해 보이는, 딱 봐도 주인공스러운 그런 디자인이기도 한데, 프라모델도 이거를 잘 나왔다는 일단 조형 면에서는 굉장히 잘 나왔다 생각을 하고요. 디테일 살벌합니다. 잘 나왔어요. 그치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다가 접착을 해놨어요. 파츠 간에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그 쉴드라이거가 근본인 프라예요. 그 쉴드라이거가 2006년에 발매한 프라 모델입니다. 코드 오브 키아의 2006년 당시 프라 모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뭐랄까 파츠 간의 결합이라든가 이게 깔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을 한 이 블레이드 라이거 AB 요거 같은 경우도 그때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조립을 하더라도 가장 불편한 부분 중 하나가 이걸 거예요. 어깨 쪽에 이 외부 장갑이 되게 잘 빠져요. 이거 툭 치면 빠지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잘 빠지는 부분에 속하는데 간혹 막 다리가 떨어져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가장 아마 주요한 곳이 뒷다리 내부랑 앞다리 내부 그거랑 요 레이저 블레이드를 장착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빠질 거예요. 파츠 간에 갑자기 이게 조립할 때 삐그덕거리면서 조립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립감이 그렇게 막 대단히 추천할 만한 조립감은 아니에요. 그치만 완성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뿌듯하긴 합니다. 지금 요것도 뭐 이거 몇 시간 걸렸지 이거? 9시간 이상 걸렸나? 이게 좀 먹선 안 넣었거든요? 먹선도 안 넣었고요. 먹선 넣었으면 9시간이 아니라 하루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조립 양도 많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분할된 곳들이 많아서 조립 난이도도 좀 높고 특히나 결합하는데 힘을 좀 많이 써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신경을 여러 가지 쓰셔야 되고 몇몇 군데는 접착을 해주는 게 더 안전한 경우도 많다 보니까 조립 난이도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조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HMM을 안 만들어 본 조이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 한 번쯤은 다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완성 후에 딱 전시했을 때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긴 합니다. 조형이 좋아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블레이드 라이거 AB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조이드 HMM은 종종 리뷰를 할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